샌안토니오의 새벽은 평온했습니다. 하늘은 흐릿했고 거리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전날과 같았습니다. 단 하나, 앤드레인 맥도날드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만 빼면 말입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헬스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앤드레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은 처음엔 사소한 실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반복적으로 걸린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직원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 캐럴에게 연락한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에 그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캐럴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다면 그건 앙드레 때문일지도 몰라. 농담처럼 들렸던 그 말은 그날 아침 기이하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캐럴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뒷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은 이상했습니다. 개 밥그릇은 텅 비어 있었고 물은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화장실 전등 스위치에는 검게 변색된 핏자국이 묻어 있었으며 세면대 아래엔 말라붙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구겨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개의 배설물이 마른 채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며칠 동안 방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캐럴은 더 이상 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서 곧장 앤드레인의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은 집 안에 풍기는 정적과 공기의 냉기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집 안을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지갑과 자동차 키, 휴대전화가 모두 제자리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앤드레인이 어디론가 자발적으로 떠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화장실 전등 스위치에 묻은 혈흔은 분명하게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아닌 뒷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운반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뒷마당에서는 소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잔의 더미 속에는 지퍼 손잡이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손잡이는 앤드레인의 어머니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건 제 딸이 입던 옷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수록 그녀의 남편 앙드레 맥도날드는 점점 기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앤드레인의 실종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으며 오히려 덤덤한 얼굴로 자신이 병원들을 돌아다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어디에도 앤드레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편두통이 심해 응급실로 갔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281번 도로 인근 병원을 순회하며 이름만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진술이 거짓임을 곧 알아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어떤 문진도 하지 않았고 접수대에 문의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경찰에 협조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진술 중 결정적인 내용을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맥도날드는 그녀가 자신 몰래 사업 지점을 확장했고 그 명의에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배신이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듣고 곧장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신용카드 기록, GPS 위치 기록, 모든 데이터가 그가 아내가 실종된 다음 날 삽, 도끼, 연료통, 망치를 구입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은 모두 그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는 핏자국이 묻은 망치와 그가 입었던 바지가 나왔고 DNA 검사를 통해 그 피가 앤드레인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는 변호인을 대동하고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가 아내를 해치고 증거를 인멸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단 하나, 앤드레인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직접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증거 인멸 혐의로 잠시 구속되었으나 결국 3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다시 고요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없어진 집에서 딸아이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냈습니다. 기묘한 정적 속에서 그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군기지에서도 지역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앤드레인을 찾겠다는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3일째 되는 날, 사건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2019년 7월 11일, 한 자원봉사자가 샌안토니오 북부의 한 목장에서 말라붙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소뼈 더미 옆 잡초 사이였습니다. 햇볕에 바래고 부서지기 직전에 그것은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말을 잃었습니다. 잔해는 크지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사람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2일 뒤 검시관은 그 뼈의 주인이 앤드레인 맥도날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턱뼈, 갈비뼈, 척추에는 심각한 골절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패가 너무 심해 사망의 직접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맥도날드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살인 혐의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그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그날 정말 사고였어. 그는 울면서 아내를 죽이게 된 경위를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 연인 문제, 회사 지분 문제까지 뒤엉켜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고 달려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그녀의 머리를 들이받았고 얼굴이 찢긴 아내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싸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난 피를 보고 더 분노했어요. 그리고 나를 때렸습니다. 그는 방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격분으로 그녀를 넘어뜨리고 몸을 눌러 몇 차례 발로 찼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 딸이 깰까 두려워. 그녀를 조용히 침대로 옮긴 후 다시 화장실로 갔습니다. 앤드레인은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나는 그녀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곧장 911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시신을 차에 실어 집에서 9.6km 떨어진 한 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시신을 벗기고 옷은 집으로 가져와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 가서 도구들을 구입했고 시신이 놓인 곳에 연료를 뿌려 불을 지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치로 그녀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그녀가 나를 모든 걸 무시한 것 같았어요. 그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이날 법정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고백을 듣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딸 알레나는 이 모든 과정을 모르고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이모 신디는 아이가 종종 엄마는 이렇게 숨을 못 쉬었어요라며 자신의 목을 조이는 동작을 흉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알레나는 인형을 모닥불 위에 놓고 나뭇가지로 덮은 뒤 점화라고 말하며 불을 지피는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2023년 1월 17일 앤드레 맥도날드의 재판이 텍사스 백사 카운티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는 2급 살인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4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는 가택연금 상태로 석방되어 있었고 사회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고의적으로 아내를 살해했으며 그 이후 유해를 훼손하고 은폐한 행동은 한 인간으로서 상상 가능한 가장 비열한 범죄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고의로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맥도날드는 여전히 그녀를 해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의 말을 전부 믿지 않았습니다. 33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고 딸 알레나가 남긴 행동과 진술, CCTV와 구매 기록, 소각 흔적과 DNA,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침묵이 만들어낸 시간이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유죄, 그는 2급 살인죄로 최대 20년형,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총 25년형, 단 10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법정은 차가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가 가족을 안고 울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민사 재판에서 법원은 그가 안드레인의 가족에게
총 2억 1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중 6천만 달러는 딸 알레나의 이름으로 신탁기금에 설정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돈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리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고였습니다. 이후 알레나는 신디에게 입양되었고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